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매일 식탁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하면 20대 때의 자신감을 다시 불러낼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주제는 바로 요이 콩일입니다. 매일 먹는 이 콩이야말로 노화로 약해진 남성의 기운을 살려내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과 식물성 단백질은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고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실이 오래전부터 동양의 전통 식단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은 단순히 콩을 밥 반찬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몸과 기운을 지키는 약식 여름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과 달리 아내와의 시간에도 자신이 줄어든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근육과 혈관,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조용히 줄어드는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고 자신감은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 연구에서 검증된 방법이자 실제 환자분들이 되찾은 경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매일 아주 간단히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5가지의 좋은 음식과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70세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국 곳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의 힘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콩 하나가 어떻게 남성의 기운을 살리고 20대 같은 활력을 불러오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히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콩. 하지만 이 작은 콩알 속에 얼마나 놀라운 힘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라 남성의 기운을 되살리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천연 보약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는 건 바로 아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입니다. 흔히 여성 호르몬 유사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이소플라본은 과도한 호르몬의 기울기를 완화해 주어 남성다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호르몬의 조율사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콩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포화지방이 없어 혈관을 막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줄어드는데 콩 단백질은 근육을 보호하고 기초대사를 살려줍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남성 활력의 근간인데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근육이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노인들은 하루 평균 80g 이상의 콩 제품을 섭취했습니다. 된장국, 두부, 나토. 이들은 약을 먹는 대신 콩을 매일의 식탁에서 챙겼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건강한 심혈관과 활발한 노년 생활의 비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 같은 성분이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의문이죠. 일부 학자는 아이소플라본이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 연구에서는 적정량의 섭취가 오히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안정시키고 활력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식품으로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면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비싼 약을 선택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콩의 장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밤에도 몸이 가볍고 자신감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와 신경을 지켜주어 전반적인 신체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결국 작은 콩 하나가 호르몬, 근육, 혈관,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살려주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남성 활력의 핵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배웠던 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68세였는데 늘 피곤하고 부부 생활도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두부 반모 혹은 삶은 콩 한 컵을 챙겨 먹도록 권했더니 2달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아내와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걸음걸이도 힘이 붙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이 작은 콩이 사실은 20대 같은 활력을 되돌려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밀 열쇠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올바르게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콩 단백질이 근육과 체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남성의 자신감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어서면 매년 1% 이상 근육이 감소하고 70세가 되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덜 떨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기를 줄이게 되면서 단백질이 크게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콩 단백질입니다. 콩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흡수율이 높고 포화지방이 없어 혈관을 막지 않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콜레스테롤 부담이 없고 소화도 훨씬 가볍습니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고르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와 근육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10년 후에도 보행 속도가 빠르고 낙상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단순히
밥심이 아니라 콩심이 노후의 활력을 지켜준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콩을 삶아 먹고 힘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로마 병사들이 병경에서 콩죽을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콩은 힘과 지구력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과연 동물성 단백질만큼 강력한가?라는 질문이죠. 일부 연구자는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콩 단백질도 충분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보존에 동등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소화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고기를 억지로 씹으며 속이 더부룩한 것과 콩 단백질로 편안하게 근육을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콩 단백질은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류 개선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려면 피가 잘 통해야 하는데 콩 단백질은 혈관 속 염증을 줄여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즉,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 72세 남성은 늘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삶은 콩 한 컵을 권했고 저녁에는 두부 반 모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내와 함께 공원 산책도 거뜬합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보루입니다. 콩 단백질은 남성의 근육을 살리고 피를 돌게 하고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려 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바로 아이소플라본이 혈관과 활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이 가진 또 하나의 비밀 무기는 바로 아이소플라본 대 이소플라보네 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분이야말로 나이든 남성의 혈관과 활력을 지켜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이소플라본은 흔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그럼 여자 호르몬 아닌가요? 남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며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아이소플라본은 바로 이 균형을 맞추는 자연 조율자입니다. 과잉된 산화작용을 줄이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는 수천 명의 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콩 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 낮고 활력 점수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도 콩은 혈맥을 통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콩이 피를 맑게 하고 몸 구석구석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약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임상시험에서는 일정량의 섭취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혈류를 개선해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적당히, 꾸준히가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남성의 자신감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심장과 뇌로만 이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남성의 자존심과 직접 연결된 길이기도 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진짜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혈압약을 오래 드시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해하시고 표정에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에 두유 한 컵, 삶은 콩 반 컵을 추가하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이소플라본은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혈관을 굳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그런데 콩 속의 아이소플라본은 이 산화 과정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녹슨철을 닦아내듯이 우리 몸속 혈관을 깨끗이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콩의 아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열고 피를 돌리고 활력을 되살리는 천연 약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충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 된장국 혹은 삶은 콩을 올리시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콩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의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콩 껍질과 씨눈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미네랄들이 남성 활력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을 떠올리면 단백질과 아이소플라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콩의 껍질과 씨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부분이 사실은 남성 활력과 노후 건강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콩 껍질과 씨눈에는 아연, 마그네슘, 칼륨,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그저 뼈나 피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서 남성 호르몬과 신경 에너지, 그리고 혈액순환에 직결됩니다. 특히 아연 징커, 근, 남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정자 형성과 남성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연이 부족해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연 결핍을 보이지 않는 남성 활력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네슘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피가 더 원활히 돌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져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콩껍질 속 마그네슘은 천연 보충제가 되어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콩씨눈을 특별히 달여서 남성의 기운을 북돋우는 차로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병사들이 전투 전에 콩 껍질을 갈아 만든 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껍질과 씨눈이 전쟁터의 힘까지 지켜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 학자들 간 논쟁도 있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아연이 고기 속 아연보다 흡수가 잘 될까? 라는 의문이죠. 실제로 콩에는 피트산 피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있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된 콩 음식, 된장, 청국장, 나토를 먹으면 피트산이 분해되어 오히려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조리 방법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발이 차고 밤에 쥐가 잘 나거나 기운이 쉽게 빠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아연과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알약을 사는 대신 오늘 저녁에 콩 요리를 올리면 어떨까요?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늘 다리에 힘이 없고 밤마다 쥐가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은 콩과 나토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더니 2개월 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쥐가 안 나서 숙면을 잘합니다. 아침에도 가볍게 산책할 힘이 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콩껍질 속 미네랄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성의 기운을 되살리고 하루의 활력을 유지하는 작은 배터리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콩 단백질, 아이소플라본, 그리고 껍질 속 미네랄의 힘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콩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영양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콩을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이 가진 놀라운 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먹으면서 무심코 범하는 3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콩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삶지 않고 생콩을 갈아 먹거나 덜 익힌 콩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콩에는 트립신 억제제, 티립신 이니바이터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생콩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오히려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기름에 볶는 것입니다. 콩을 고소하게 먹으려고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콩 속 단백질과 미네랄은 손실되고 오히려 산화된 기름이 몸에 해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 건강이 중요한데 기름진 콩은 혈관을 막아 역효과를 냅니다. 셋째, 단일 식품으로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콩이 좋다고 해서 하루 3끼 모두 콩밥, 콩국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나 특정 아미노산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소, 과일과 함께 균형 있게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의서 율통이보감에도 콩은 잘 먹으면 백약보다 낫지만 잘못 먹으면 속을 상하게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이미 올바른 조리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날콩 발효식품, 나토은 괜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나토를 날콩 상태로 발효시켜 먹습니다. 다만 이것은 오랜 발효 과정 덕분에 독성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즉, 일반적인 날콩 섭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콩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서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조리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콩은 몸에 좋다라고만 믿고 무조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생콩을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속이 불편하고 체중도 줄어들며 기운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단백질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육량이 줄고 있었습니다. 조리법을 바꾸어 삶은 콩과 두부로 식단을 교체한 뒤 2달 만에 기운이 회복되고 소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콩은 좋은 친구이지만 잘못되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삶기 기름 과다 사용 피하기, 다른 음식과 균형 맞추기.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콩은 독이 아니라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의 위험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과도한 콩 섭취가 불러오는 부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콩은 분명히 노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소플라본은 남성의 혈관과 활력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일부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작용해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운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늘어나며 드물지만 여성형 유방 가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문제는 소화기 부담입니다. 콩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과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끼 모두 콩 음식으로 채운 분들이 소화불량과 영양 흡수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째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콩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비타민C나 특정 아미노산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콩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한나라 시절 궁중에서는 콩을 약콩이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콩은 지나치면 독이 된다 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이미 적당히 먹는 것에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을 많이 먹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루 적정량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두부 반 모유 약 150g, 삶은 콩 1컵 약 80g, 두유 1잔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얻는 이익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0대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 3번 모두 두유를 마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기운이 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쉽게 피곤해지며 호르몬 수치도 불안정하게 나타났습니다. 식단을 조정해 적정량만 드시도록 바꾸니 한 달 만에 증상이 사라지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좋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생각을 오늘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콩은 적당히, 꾸준히, 균형 있게 먹을 때 비로소 최고의 약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을 지나치게 먹으면 호르몬 불균형, 소화장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정량만 잘 지켜도 활력이 살아나고 혈관이 젊어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많은 콩은 단순한 자연산이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 콩, 즉 GMO 콩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콩의 숨은 위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슈퍼마켓에서 사는 콩이 예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콩 중 상당수는 유전자 변형, 콩 GM입니다. 문제는 이 GMO 콩이 우리의 건강, 특히 60세 이후 남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GMO 콩은 주로 해충과 잡초에 강하도록 인위적으로 변형된 콩입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농약 잔류 문제가 따라옵니다. GMO 콩은 강력한 제초제에도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그 제초제 성분이 우리의 식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초제 성분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GMO 콩을 주로 섭취한 실험 동물에서 생식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이 관찰되었습니다. 아직 사람에게서 확정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의학계에서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GMO 콩 사용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남미 일부 지역은 GMO 콩 재배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수입된 콩이냐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GMO 콩도 안전하다, 영양 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직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고령자에게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진실은 아직 논쟁 중인 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마트에서 콩을 고를 때 원산지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GMO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사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차이가 건강에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 두유를 매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두유가 대부분 수입산 GMO 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운이 쉽게 빠지며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국산 무농약 콩으로 만든 제품으로 바꾸고 난 뒤
증상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같은 콩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키워졌느냐가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콩을 선택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산, non-GMO, 무농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GMO 콩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짜 건강한 콩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콩은 분명 보약 같은 음식이지만 GMO 콩은 아직 논란이 많고 장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분명한 콩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콩은 다른 음식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콩과 약물, 그리고 병력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실수 중 하나도 바로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드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콩이 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콩과 혈액응고, 억제제, 와파린 등의 상호작용입니다. 콩에는 비타민 K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잘 뭉치지 않도록 돕는 와파린 같은 약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콩을 과다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콩과 갑상선 질환입니다. 콩 속의 아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콩과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단백질 과잉 섭취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과도한 콩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 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콩을 보약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콩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이미 콩의 이중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물론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신장에 정말 그렇게 해로운가? 라는 의문이죠. 일부 연구에서는 적정량의 콩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질환 환자의 혈중 지질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콩 단백질도 결국 단백질이므로 신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심장약, 갑상선약 혹은 신장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콩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나토를 드셨습니다. 몇 주 뒤 검사 결과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어 약효가 떨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나토를 줄이자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는 음식도 제 몸 상태와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은 분명히 훌륭한 보약이지만 와파린 등 혈액응고 억제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섭취는 내 몸 상태에 맞게 의사와 상의 후 적정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살펴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지식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콩 덕분에 잃었던 자신감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직접 경험담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이 가진 힘과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론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울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은 7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떨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분은 속으로 많이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말하기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꺾인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자신감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식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삶은 콩 한 컵, 두부반모, 두유 한 잔이었습니다. 약보다도 먼저 자연이 준 콩의 힘을 믿어보자는 제안이었지요. 처음 몇 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제 삶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늘었고 표정이 밝아졌다고들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단순히 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부부관계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은 진료실에서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예전처럼 다시 저를 바라봐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까지 살아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작은 콩 한 컵이 그 남성의 몸뿐 아니라 부부의 정까지 되살린 셈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콩이 정말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단지 혈관을 돕는 것일 뿐인가?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본 수많은 사례는 말해줍니다. 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년의 자신감을 되살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망설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 밥상에 콩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콩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바꾸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콩이 다시 불러온 미소, 다시 이어준 손길, 다시 살아난 눈빛이 바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콩의 장점과 주의할 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콩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활용할 수 있을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콩의 놀라운 힘과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의 장점입니다. 1. 단백질, 근육을 지켜주고 기초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70세 이후에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은 결국 근육에서 나오는데 콩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2. 아이소플라본,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피의 흐름을 개선하며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단순히 남성 호르몬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 미네랄 아연, 마그네슘 등 신경과 면역, 그리고 남성 자신감에 직결되는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아연은 정자 형성과 활력에 필수적이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을 풀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콩은 근육, 혈관, 호르몬을 동시에 살려주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콩을 두고 자연이 준 완벽한 남성 활력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1. 잘못된 조리법. 날콩이나 덜 익힌 콩은 소화를 방해하고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2. 과도한 섭취.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소화 장애가 생기며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GMO 콩의 위험, 유전자 변형. 콩은 제초제 잔류 문제와 장기적인 안전성이 아직 논란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국산, 넌 GMO, 무농약 표시를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 약물 및 질환과의 상호작용.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이처럼 콩은 분명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제대로 다뤄야만 진짜 약이 됩니다. 잘못 다루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노후 건강의 지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콩은 기적의 열쇠지만 올바른 열쇠 사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 삶은 콩 한 컵, 두유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 곡물과 함께 조화롭게 드셔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내가 오늘 먹은 콩은 약이 될까? 아니면 독이 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여러분의 선택과 조리법, 그리고 균형 속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콩의 모든 면을 아신 겁니다. 콩이 왜 20대의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는지, 동시에 왜 주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노후를 살아가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무리와 함께 오늘 여정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콩 하나에서 시작해 얼마나 큰 지혜와 힘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주고 아이소플라본으로 혈관을 열어주며 껍질 속 미네랄로 남성의 자신감을 되살려주는 이 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바꾸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조리법이나 과도한 섭취, GMO의 위험, 약물과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결국 좋은 것도 균형과 지혜 속에서 먹어야 약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체념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작은 한 컵의 콩이 삶을 다시 밝히고 잃었던 자신감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미 70세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 정답은 네, 지금이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두부 반모, 삶은 콩 한 컵, 두유 한 잔. 이것이 약보다 더 강력한 비밀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으시면 아내와의 대화가 살아나고 손주들과의 산책이 즐거워지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건강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감을 잃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그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건강과 자신감은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